드디어 OT날이 되어 사당센터로 갔는데 사당역 출구로 나와서 5분 정도 걸어가면 보이는 빌딩 3층에 있었어요. 그 당시 신천지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탈퇴하기 전에 신천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김남희 원장이 총회장이랑 갈라서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었어요. 김남희 원장 탈퇴는 전도비 110만 원 사건보다 먼저 있었던 일인데 신천지 2인자로 불리면서 극악무도한 비군훈련까지 만든 사람이 총회장에 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폭로하면서 약 20명의 사람들이랑 같이 나갔는데 그 폭로 내용 중에는 제가 센터 수강생 때 혼인신고 퍼포먼스까지 했던 그 체전 행사가 진짜 혼인서약이었고 총회장이 이혼을 종용해서 둘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까지 있었고요. 김남희 원장이 압구정센터 원장이라서 돈이 좀 많다고 소문이 났었는데 총회장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김남희는 집도 팔고 빚을 내서라도 자금을 바쳤다고 했어요. 그게 신천지 역사상 신현욱 목사님 사건보다 더 파급력이 큰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실족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어서 전도비 110만 원 사건도 터졌으니까 제 예상으로는 개강센터에 이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사람들이 꽤 붐볐어요. 그리고 원래 저녁반이 직장인들이 퇴근 후 오는 시간이라 그런지 청년들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이 없으면서 너무 떨려서 오랜만에 공황 증세가 나타났는데요. 옆에 다혈이가 있었고 제가 정신과 약을 먹는 중이라고 하면 다혈이가 저를 이상하게 보거나 재입교 대상자에서 거릴까봐 최대한 증세를 숨기고 침착하게 있으면서 또 다혈이를 떠봤어요. 김남희 원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혈이는 말이 나오자마자 그저 김남희를 욕하더라고요. 신천지 안에서는 이미 김남희 원장이 폭로한 내용은 다 거짓이고 자기가 당을 지어서 나갔으면서 총회장을 음해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면서 성도들에게 그런 말들은 듣지도 말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차단하라고 교육을 한 상태더라고요. 저는 김남희가 나가서 나뉴마케타인지 나뉴마케팅인지를 만들었다고 하길래 솔직히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은 했는데 진심으로 분해하면서 총회장 편만 드는 다혈이를 보니까 갈 길이 먼 것 같아서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 관리자 언니가 다가왔고 소개를 했는데 정말 푸근한 인상의 착한 언니였어요. 관리자를 구하는 공지를 보고 자기 동생이랑 동갑이고 제가 이미 신천지를 알고 수강한다는 말에 저를 꼭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언니 눈이 엄청 커서 왕눈 언니라고 부를게요. 왕눈 언니는 진짜 아무런 경계심도 없었고 바보 같을 만큼 착한 언니였어요. 오히려 제가 그 언니와 신천지를 속이고 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 만큼요. 그런데 뜻밖의 문제는 제 담당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감시자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관리자 언니를 경계했고 신천지 안에서 제가 겪은 전도사님들은 다 무난하고 오히려 좋은 분들도 많았어서 담당 전도사님은 누가 될지 별로 걱정하지 않았는데 최악의 전도사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때 정신이 없어서 인사만 겨우 나눴는데 첫인상은 꽤 괜찮았거든요. 단발머리에 안경을 썼는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저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했고 전도사님은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그분은 신천지 아니든 바뀌든 정말 살면서 만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인간 부류 중 하나였는데 오죽하면 사이비 종교 갤러리에 그분에 관한 글이 올라올 정도였어요. 그 썰들은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 차차 풀어나갈게요. 무튼 OT는 센터 면접 때 사회를 봤던 남자 전도사님이 또 사회를 보셨고 전체적으로는 가볍고 유쾌한 분위기였어요. 강사님도 짧게 강의를 하셨는데 사실 제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저는 옛날 생각이 나서 점점 두려움이 몰려왔거든요. 20살 때 처음 센터에서 마주쳤던 정 많은 사람들이 떠올랐고 생전 처음 들어봤던 강의 내용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버려서 제 인생의 방향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바뀌었던 시절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친구에게 속아 시작했어도 거짓인지 모르고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순수하게 행복했던 시간들에 저 혼자 조용히 아파했었는데 이제는 적대감을 가지고 그들 사이에 다시 앉아있는 저를 보니까 제가 과연 그들보다 나은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의감의 시작은 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혈이나 하얀 언니 그리고 이제는 새로 저의 관리자가 된 왕눈 언니한테 진실을 알게 해준다고 한들 그 사람들도 알게 되면 나처럼 아프고 힘든 현실과 허무함을 온전히 느낄 텐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제 머릿속은 시시각각 복잡했어요. 옆에서 그런 저를 보던 왕눈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왜 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는지 저는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얼버무리니까 언니는 다정하게도 휴지를 주면서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다면서 해맑게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도 모르고 말이에요. OT가 끝나고 싱숭생숭한 기분이었지만 저는 하연 언니한테 연락해서 다정이 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한테 진실이 너무나 아프더라도 끝까지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마음을 다잡았거든요. 하연 언니한테 다정이 번호를 받아서 연락을 했는데 다정이는 제가 다시 요한지파에서 센터 수강을 시작했다는 말에 너무나 기뻐하면서 언젠가 시간을 맞춰서 꼭 보자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왜 아직도 여기에 있냐고 정말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정이는 여전히 다정했고 제가 꿈에 나올 정도로 저를 그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아려웠지만 꼭 다시 보자고 기약했고 제 예전 구역원이었던 순두부 언니 번호를 수소문해서 카톡을 했는데 순두부 언니는 다행히도 제가 탈퇴하고 얼마 안 있어서 무사히 탈출을 했더라고요. 진짜 몇 년 만에 연락한 건데 언니는 마치 엊그제 만난 사람처럼 여전했어요. 제 걱정을 해주면서 제가 신천지를 나가서 자기도 나갔다면서 찡찡대는데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언니랑은 아무런 부담 없이 만날 수 있겠다 싶어서 바로 약속을 잡았고 금방 만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언니 모습은 정말 그대로였어요.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고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순두부 언니한테 저의 계획을 말했는데 언니는 만류했습니다. 진짜로 네가 없어서 자기는 안 그래도 다니기 싫었는데 핑계삼아 신천지를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굳이 험한 길을 가지 말라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저는 그 당시 구역원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 근황을 물어봤는데 제 예상대로 얼마 안 가서 당시 부구역장이었던 빨간 언니가 구역장이 돼서 구역원들을 책임지게 되었고 나머지 애들도 상태가 안 좋았는데 탈퇴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두부 언니처럼 다른 구역원들도 다 그렇게 큰 타격 없이 나와서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평범하게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순진한 마음을 품으면서 다른 구역원들의 근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잠수 타고 싶을 만큼 속을 썩이던 양이는 탈퇴를 한 걸로 확인이 되었고 빨강 언니는 아직 탈퇴를 못했지만 신앙유약자 상태로 위험한 지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괜스레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연락하고 싶었는데 제가 아직 정식으로 신천지 신자가 아니라서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존존TV라고 신천지 국제부 출신의 남자가 동성서행과 남행에 대한 진실과 김남희 원장이 가지고 있는 녹취 같은 걸 영상으로 올렸는데 그걸 탈퇴자들이나 탈퇴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친한 사람들한테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공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는 굉장히 날이 서 있었고 저 말고도 탈퇴자 신분으로 신천지 사람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좀 더 신뢰를 얻고 연락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와 본격적인 위장장애 스토리는 다음 시즌에서 말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